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충북의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발견됐습니다. 농장 자체 방역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여부가 오는 일요일 결정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벨기에 총회장으로 떠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 연탄 기부 등 온정은 예년만 못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만만치 않은 겨울나기가 현실화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2027 하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대표단이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로 향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주말인 12일 밤 8시 반에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대표단은 유치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충북도 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합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의장, 대한체육회장과 문체부 차관 등 16명이 공동대표단으로 참석해 12일 토요일에 운명을 가를 프레젠테이션을 펼치게 됩니다. 개최 도시를 발표하는 건 현지 시각으로 12일 낮 12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밤 8시 반입니다. 공동 유치를 시작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민선 8기에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강한 유치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그 아름다운 경관 또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세계에다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연맹 집행위원회는 22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로 대표단은 현재 충청권 유치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이나 시설은 미국이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난 8월 충청권을 현지 실사한 평가단은 열정적인 유치 희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what I mentioned before, we really feel the strong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rom all the local authorities. This is certainly a very strong point.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의장은 네덜란드 스마트 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늘 새벽 먼저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올해 일부 농장들은 자체 방역 태세가 남다릅니다. 일정 기준 이상 방역을 하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관리 등급제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준에 맞추려면 없던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다 보니 참여 농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란계 닭과 병아리 등 6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달걀을 구분하는 벨트와 사육장이 오염물질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또 다른 농가는 아예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1.5m 이상 담장을 높여 야생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농장 자체 방역을 잘했다는 정부 인증, 질병관리 등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도 기본 80%까지 보상금을 받고 준수사항을 잘 지킨 게 확인되면 1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I에 걸려가지고 살처분 됐을 때 보상금에서 10%를 더 얹어서 주는 약간의 그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받아도 매력이 이제 있게 된 거죠. 예방적 살처분이나 이동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경 2km 이내 살처분 조치가 내려져도 가장 높은 가 등급은 발병 농가로부터 500m만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도 1km를 벗어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닭이 실제 있고 생산을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무래도 더 있잖아요.
농장 개별 방역이 중요하다는 판단인데 충북에서 신청 농가는 단 4곳이 전부입니다. 야생동물 차단 시설이며 내부 시설마다 전실까지 갖춰야 하고 여기에 CCTV 모니터링까지. 없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추가로 해야 할 항목이 60가지가 넘습니다. 혜택만큼 일반 농장보다 더 많은 의무가 요구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보상금이 더 깎여 본전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 추가 평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5%를 감액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일괄적으로 신청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수시로 신청을 열어두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신청률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편 청주시 북이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검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하는 과정에서 발병 농장과 800m 떨어진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메추리 52만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를 신규 방역대로 설정해 23개 가금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진천을 시작으로 가금 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 10개 농장에서 25만 6천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영동군의 조경비리 관련 예산을 승인한 영동군 의회가 감사원 발표 한 달 만에 깊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결권과 감시권으로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동군의 조경비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동군 의회는 또 지난 9월 조경수 구입 명목의 추경 예산 13억 원을 의결한 것은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집행하는 조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영동군이 레인보우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 특정 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조경석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박세복 전 군수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점점 기온이 내려가고 계절이 겨울로 향해 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연탄 한 장이 아쉬울 텐데요. 올해는 유례없는 고물가와 경제난에 기부도 줄면서 무료 연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연탄을 나눠줄 자원봉사자도 줄어서 겨울나기가 더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87살 홀몸 노인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연탄이 한 장도 없어 난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불 여러 장과 전기 매트로 간신히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연탄 작년에 이거 다 떼고 없으니까 하나도 작년에 거 다 떼었으니까 매트에서 애만 안 쳐요. 최근 연탄 난방을 시작한 정모 씨도 올 겨울나기가 막막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1,500장 정도지만 창고에 있는 연탄은 100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닥이 냉골이 돼도 연탄을 양껏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 쌀쌀해지면 아무래도 연탄은 좀 넉넉하게 떼야 되는데 지금 없자 연탄이 이제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삿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뀌려고 가끔 나오는 거예요. 당장 무료 연탄을 전달할 일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탄 나눔 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단체 봉사는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맘때면 54개 팀, 1,100명이 넘던 자원봉사 신청도 올해는 8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는 지원이 돼서 이분들이 내년 4월 달까지는 사용을 하게끔 저희가 1차 지원은 해드려야 되는데 봉사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나눠줄 연탄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탄 기부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최근까지 들어온 연탄 나눔 후원금도 2,550만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6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사실은 올겨울 사업량의 반 정도는 접수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3분의 1 수준도 사실은 안 돼 있어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은 거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올겨울이
더 혹독한 계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모범적인 몸 관리로 장수 선수의 표본으로 인정받았던 프로농구 스타 이창수 선수가 지난 4월부터 만년 하위팀인 충주고등학교 농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프로농구 레전드에 올랐고 또 아들도 프로농구 스타로 키워낸 이창수의 새로운 도전을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2년 농구 대잔치 시절 삼성전자에 입단했고 프로농구 출범 이후 0001 시즌과 0607 시즌 두 차례 우승. 2011년 3월 당시 프로농구 최고령이었던 만 41세 8개월의 나이로 은퇴까지. 리그 최고의 센터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용병과 맞서며 수비와 리바운드 등 굳은 일을 책임졌던 토종 빅맨 이창수.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기본기를 지키며 팀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 프로농구의 레전드입니다. 은퇴 후 KBL 경기 분석 등을 맡았던 이창수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충주에서 고등학교 농구부를 맡았습니다. 올해 열린 대회에서 단 1승도 없고 충북에선 신흥고에 밀려 전국체전도 못 나가는 남고부 최약체입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고 애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기본기를 좀 충실히 하라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저도 이제 농구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고1 때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선수 수급. 현재 팀에는 6명이 전부입니다. 자체 5대5 연습 경기는커녕 누구 하나 다치면 출전도 어려운 상황. 지난 주말 리그에선 부상과 오반칙 퇴장 등으로 한 명만 남아 1대5로 경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내년에도 뭐 그렇게 성적이 좋다거나 뭐 실력이 월등히 뭐 좋아진다는 그런 건 없어요. 조금 하나하나 이제 한 단계 이제 밟고 올라가면서 내년보다는 이제 내후년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격렬한 몸짓이 이어지는 농구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한 지도 스타일이 이창수의 트레이드마크. 지난해 아들 이원석이 프로농구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된 만큼 이제 지도자로서의 무게가 더하지만 제자이자 후배들이 농구라는 무대에서 홀로 서기를 꿈꿉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만큼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끝까지 결과가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장훈과 현주혁 같은 스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오래 자리를 지키며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이창수. 눈앞의 성적보다 고교농구 최약체에 어떤 미래를 심을지가 더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가 어제까지였던 12구 사고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부상자 파악을 위한 정부의 연장 방침에 따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피해 신고서를 각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피해 신고 대상자는 참사 사상자와 가족 외에도 현장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12구 이태원 사고로 숨진 충북도민은 1명, 부상자는 3명으로 정식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무상급식 단가가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물가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선 학교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무상급식비 15억 원을 넣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비 인상분은 학생 1인당 380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최근 합의한 전국 도단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실현이 2달 정도 앞당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를 내년부터 27.5% 인상하고 각각 6대 4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1차 후보지 3곳이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주 안에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부지실사와 최종 평가를 거쳐 11월 마지막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찰병원 분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전국 공모를 거쳐 제천 등 19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경찰병원 부지 제공을 위해 시유지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8월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우주에서 BTS의 영상과 달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실시간 영상 전송이라 그 의미가 큽니다. 대전 MBC 조영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차례에 걸쳐 다누리가 보내온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구에서 120여만 킬로미터 떨어져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 환경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에 성공한 겁니다. 다누리의 우주 인터넷 탑재체에서 분할 전송 방식으로 3분 43초 영상 전송에 소요된 시간은 4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우주 인터넷 방식으로 나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제트 추진 연구소, 항우연, 그리고 애트리까지 이렇게 거쳐가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동영상이 플레이됐다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8월 지구와 달 촬영 영상을 처음 보내온 데 이어 이번엔 한 달간 달의 공전 과정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특히 달이 지구와 가장 근접한 모습을 초속 200m의 속도로 운행하며 10분 단위로 연속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하면서 속도가 가면서 달하고 지구를 찍고 그 하루에 한 번씩 정확하게 찍어내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수 없이 잘 찍어내서 5차 보정을 위해 3차 궤적 수정 기동을 한 다누리는 현재 지구로부터 약 105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초당 0.54km 속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4번의 궤적 수정 기동이 남아 있고요. 이 기동들을 활용해서 달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날짜에 원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달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블랙홀 탄생으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 데도 인류 최초로 성공한 다누리. 앞으로 600만 킬로미터를 항행해 다음 달 말 달 상공 100km 원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우주 인터넷 탑재체를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 역시 세계 최초의 역사가 됩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지난달 KTX 오송역 이용객이 93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통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오송역 이용객은 93만 5,794명으로 직전 최고치인 지난 5월 89만 명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연간 이용객이 9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다인 지난 2019년 862만 명보다 10% 많은 수치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행정수도 관문역으로 오송역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복선전철과 충청권 광역철도 공사가 끝나면 이용객이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의 입장료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수목원 입장료를 폐지하라는 김영환 지사의 지시에 따라 입장료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무료 입장이었던 충청북도 미동산 수목원은 올해부터 성인 2,500원, 청소년 2,000원 등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2,600여 명이 출전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충북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휩쓸었습니다. 충북과학고 노수빈, 안현수,
이원호 학생은 정역학에 반동을 주는 줄다리기 로봇을 개발해 한정된 동력으로 더 큰 무게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올해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충북은 특상 7점과 우수상 5점 등 17개 출품작이 모두 입상했습니다. 한편 충북과학고는 앞서 올해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가 공약사업 60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 1조 300억 원으로 5,800억 원이 이미 투입됐거나 민선 8기 내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과 의료시설 확충, 또 권역별 도서관 설치와 생활불편 해소센터 운영,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등입니다. 이재영 군수는 아이 낳아 기르는 데 걱정 없는 증평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 돌봄과 교육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야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천시는 지난달 야간 택시 운행 인센티브를 도입한 이후 11% 정도 운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야간 호출 승인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중이며 내년에도 관련 예산 1억 6천만 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한편 제천의 택시는 개인 택시 428대, 법인 택시 181대 등 총 609대입니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진천구는 진천읍 성성리 일대 37만 1,115제곱미터 규모의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인가해 고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진천 성석지구는 공동주택 용지 4개 블록과 상업시설 용지, 또 초등학교 용지 등을 갖춘 수용인구 2,017세대 6천여 명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시청 본관 철거를 추진 중인 청주시를 향해 불통을 넘은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청주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과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시청 본관을 문화유산이라고 못 박았지만 청주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시민 여론도 듣지 않겠다는 모르쇠 행정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본관 철거를 강행하려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민과 문화재 당국을 설득하라며 건의문을 시장실에 전달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